싱가포르는 말이죠, 결혼하고 첫 주택은 반값에 집을 줘요.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신음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국가가 평생 2번에 걸쳐서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걱정이 없어요. 나라에서 집을 그냥 주거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결혼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이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조기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 관계, 수급과 부동산 관계, 또 정책과 부동산 관계, 이게 지금 변곡점을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키팩트, 그러니까 핵심 용어. 저는 이런 단어밖에 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라고도 하고 변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셨어요. 우선 세 가지가 다 지금 변화가 와요. 여기다가 하나 여러분께 계속 강조한 것은 선진국의 주택시장 동향도, 주식시장은 우리가 매일 미국의 뉴욕이나 나스닥이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그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정책인데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정책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 변화는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볼 게 뭐냐면 공급 확대 정책을 그대로 지금 뭐 4기 스마트 시티까지 한다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올해부터 이제 또 분양을 서두른다고 후보가 하니까 상지 신도시 6개가 있거든요. 이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 안암교산, 뭐 청량, 대장, 이거는 꼭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책과 부동산과 볼 때는 이 정책 중에서 이제 규제 정책이 얼마나 나오나, 그 다음에 특히 임대차 특별보호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행사해서 4년간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일부 나온 게 이게 저도 좀 걱정이 됐던 게 반대로 했는데 10년을 보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되게 6년 정도 하거든요. 무주택 세입자들이 한 6년 정도는 거주하게 해주는 거는 선진국을 조사를 저는 다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는 되는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전세 매물을 줄여서 전세 가격이 또 오르는 부작용이, 공급을 안 했을 경우는.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큰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같은 규제 일변도 세금 정책, 그 다음에 공급을 좀 소홀히 여기는 정책은 안 할 걸로 봐요. 그러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는 상당히 긴장하고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대출 정책이에요. 금리는 어차피 한국은행이 내릴 거예요. 미국이 내리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측은. 아니 미국이 내리는데 우리는 올립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집값의 40%를 대출에 의존해요. 근데 정부가 LTV, DTI, DSR,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자꾸 조여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정책금리에서 막 신생아특례 청년들 해가지고 젊은이들 대출을, 그러니까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해주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뭐 이걸 또 중단을 하고 줄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진국을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책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집값의 80%는 30년, 50년. 청년들은 취업하면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될 여지가 많아. 또 청년들이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정책 자금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상환 능력에 맞고서. 그래서 80%까지 해줘요. 막 이상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50년, 60세까지 자기가 갚다가 보면 상환되겠죠. 그럼 그게 자연적으로 주택연금으로 돌아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무도 이 시행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조인다 그러면 영끌이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말이죠, 결혼하고 첫 주택은 반값에 집을 줘요. 집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신음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국가가 평생 2번에 걸쳐서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요? 아니 나라에서 집을 거의 그냥 주거든? 하나씩은 다 주거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결혼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이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하게 해요. 그 다음에 민간주택을 하나 또 싸게 받을 2번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팔고 넓은 지구로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년들과 신혼부부와 축복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25만 원 막 이렇게 다 주고 이러는 것보다 그 돈을 여기에 쏘더라 그래요. 저는 그 돈이면 충분히 다 되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근데 그 돈이
있음에도 막 대왕고래 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데 일조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아시죠? 속 터져요. 엉뚱한 데 막 주가 조작을 이런 데 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요즘은 또 임대주택을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이나 말하자면 노년 사람들은 하되 청년들은 이제 서울의 직주 근처에 반듯한 곳에 집을 돈이 없을 뿐이지 소득이 있다니까요. 그걸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제가 지금 양쪽에 제언을 했어요. 근데 누가 두 분 중에서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받아줄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지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옥석 구분해야 돼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주로 조였다 풀었다 이런 짓을 안 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참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결국은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 더 명품이 쏠리는 현상을 했어요. 지금 명품이라는 게 베블렌 효과인데요. 잠깐 좀 이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주택도 우등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명품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열등재라고 하는 기펜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엔겔 지수라는 게 말한 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제 우리 서민들이 월세 올라서 힘들고 농산물 지수가 거의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난해졌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한데 이걸 엔겔 지수가 그걸 짚은 게 엔겔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가난한데 어떻게 국가가 잘 산다.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 근데 자꾸 위정자들은 막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그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인구와 부동산, 이거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국가가 성장하고, 성장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growth라 그래. 성장 국가인가, 성장 산업인가, 성장 지역인가, 이 말을 우리 부동산학과, 제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에 4가지 팩터가 있어요. 그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요. 그리고 인프라가 증가해야 돼. 인프라는 교통과 교육과 소통과 생활 편의시설, 그게 강남이고 용산이고 성수였고 여의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땅값이 오를 수 없어요. 땅값이 올라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인구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거는 가구 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구 수 단위로 살잖아요.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부족한 데가 집값이 올라요. 전세값이. 그게 서울이에요. 그게 강남이에요. 그게 용산이에요. 그게 성수예요. 그게 여의도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곳에 가거나 비싸면 그 옆에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사실은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우리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반응 맞고 반응 틀려요. 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인구가 많은 것은 재앙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요. 그래 놓고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고아 수출 세계 2위예요. 우리 아이를 낳아도 우리나라가 안 키워줘요. 그래서 지금 수출하는 2위가, 우리가 1위였다가 2위로 아쉽게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 나라가 아이를 자꾸 낳으래요. 낳으면 안 키워준다니까? 그리고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정책이 얼마나, 그래서 제 얘기는 산업이, 일자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 인구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지금 취업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집과 일자리를 주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늘려주도록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지방 균형 개발인데, 지금 지방 같은데 기부추 농장 같은, 이스라엘 제가 2번이나 가봤어요. 기부추 농장 보러, 공부하러. 거기는 사막에다가 농장을 사막에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밑에다가 그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 땅에다가 그 수도를 넣고 막 그래가지고 기부추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그 노인들이 일하고 있지를 않아요. 협동 농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요. 잘 살아요. 거기에 결혼도 하고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우리 지금 땅이 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젊은 층을, 근데 이런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노안동이 많아서 아무 일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얘기는 우리는 돈도 많다니까 쓸모없이 쓰는 돈도 막 퍼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구수 결혼도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집 줍니다. 막 이걸 막 특공을 통해서 하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소득이. 그렇게 해서 해준다면, 지금 요즘 다행히 출산이 좀 늘어났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제
인구 분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트렌드를 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해요. 고령층이.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도 인구라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소형주택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1인 가구 중에서도 남녀노소 소득을 고려해서 직주근접이 중요하니까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좀 공급해주고 자기 자가 소유든 임대가 됐든 두 번째는 이 노인들은 저도 고향이 경남 하동 하계장 거든 가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가족이 움직여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부가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농촌의 주택 같은 것들도 좀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지만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주택을 지방이나 제가 볼 때는 부산이나 대구, 광주 같은 인구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의 주택을 하나 은퇴자가 2주택을 가지는 거는 다주택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여기도 쓰고 거기도 세컨드고 고향이 집 하나 샀다고 이제 우리 세법은 지금 2주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월세 좀 받아보려고 샀다가 날벼락을 맞아요. 아니 너 당신은 집이 두 채니까 그거 이러면 안 되죠. 은퇴자나 우선 확 풀어주지 말고 그렇다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누가 갑니까? 그 동네 사람도 안 사는데 자꾸 와서 사는데 그게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 혜택을 줘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데는 오히려 보조금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금융이나 세제상에 여기 와서 집 가지고 당신이 주말에 요새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있다. 이런 트렌드도 지금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장려해 주면 될 텐데 이 정책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인구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펼 수 있는 정책은 너무나 많구나. 국민들이 맞춤형에 따라서 하면 될 걸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막 지방은 미분양이 났다고 그럴까? 저도 지금 지방에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준다면 저도 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고 싶겠습니까? 네, 조용한데 중소도시. 근데 인구 소멸 지역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그런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제 새 정부를 맞아서 필요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